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번에는 박미순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구에 위치한 원효로 2가인데요. 이 지역은 녹지와 수요 그리고 호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서울의 최대 개발 사업지인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호재들을 많이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상업, 국제 업무지구를 더불어서 용산 민족공원까지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서 많은 인구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모습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용산하면 호재 보따리, 호재 백화점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만나볼 매물 정보 좀 자세히 볼게요. 네,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이죠.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총 14층 규모로 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에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넉넉한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4억 9,5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을 형성하고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3분 이내입니다.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입지적 장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꼭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효창공원역은 경의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죠. 특히나 이 경의선 같은 경우는 지하시키면서 경의선 숲길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명소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원효로 일대는 원효로 2가, 3가가 전부가 지금 업무 지역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어서 사실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효창공원역은 용산과의 접근성도 좋고 또 이 마포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이렇게 업무 지역 간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산을 볼 때 용산은 이렇게 크게 이 서울역에서부터 신용산역까지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지역은 업무와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쪽은 커다란 녹지축을 만들어서 업무와 관광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창공원역 같은 경우는 남영동 업무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라든가 더 큰 개발이죠. 국제 업무 지역의 그 개발 사업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활 인프라 면에 있어서도 바로 이 지역에 대형 마트라든가 또는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고 녹지 공간도 상당히 풍부한 그래서 주거 시설이 주거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지역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한 5년간 부동산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강남 3구, 4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가치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용산은 업무 지역으로서의 위상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또 교통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용산과 바로 인접해 있는 용산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서울역부터 봐야 되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철도 노선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신분당선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 용산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4개에서 6개의 지하철 노선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원효로 3가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년 이상 표류가 되었던 사업인데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토지 정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구역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코레일에서 토지를 매각해 나가면서 업무 시설들과 주거 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업무 지역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삼성역과 더불어서 쌍병을 이루는 업무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규모만 해도 사실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15만 평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의 일자리 수요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원효로 2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는데 원효로 3가에서 이렇게 국제 업무 지역이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한 원효로 2가에 바로 지금 접해 있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터미널 전자상가였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로 국제적인 규모의 호텔로 들어섰고요. 이 호텔 바로 인접해 있는 나머지 부지들, 호텔과 인접해 있는 나머지 이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정류소 이러한 것들이 다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가 일대를 재개발해가지고 신성장 산업의 앵커 기지로 만들 예정으로 있어서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효로의 2가에 있는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층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용산의 사진을 좀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개발 전에는 터미널 전자상가였다가 지금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로 개발이 된 사진을 좀 보셨는데 바로 이 사진이 용산의 미래 가치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노후된 곳이 계속해서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전자상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전자상가도 재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삼성동이 업무지구 이슈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지구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개발과 함께 개발과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용산구입니다. 특히나 뭐 용산 민족공원 호재도 있고요. 계속해서 용산이 좋아질 만한 초특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세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투룸이고요. 매매 금액이 4억 9,500에서 5억 8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4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4억 5천에서 5억 8천만 원, 5억 800 정도의 투자 금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월세로 놓게 된다라면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활용하신다라면 실투자금 1억 5천대로 월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입니다. 용산인데 지금 전세 임대 시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4,500만 원에서 5,800만 원 전세 임대 시에 실투자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로 2가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탄탄한 곳에 나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 사항을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볼 때에는 그곳의 공실률이 얼마큼 날 것인가 또 얼마나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통과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효로 2가처럼 바로 그 지역에 직주 근접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교통 회조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러한 지역은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지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 지역의 입지 가치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인지 또 쇠퇴하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투룸 안에 들어있는 옵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스마트 옵션들이 들어있는지를 뭐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까지도 하신다라면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